전남도청 사무관리비 일부가 부당하게 쓰인 문제와 관련해 결제 라인에 있던 간부 공무원들의 책임도 자유롭지 않다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전두환의 손자 전우원 씨가 오늘 새벽 광주에 와 사죄했습니다. 내일부터는 5월 영령과 피해자들을 만나는 등 본격적인 사죄 행보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완도군이 올해를 해양치유관광 원년으로 선포했습니다. 해양치유센터는 오는 5월 개관할 예정입니다. 코로나19 여파로 4년 만에 대면으로 영암 왕인문화축제가 오늘 개막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포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전남도청 사무관리비 일부가 사적 용도로 쓰인 과정에서 간부들의 결제 역시 허술했습니다. 현재 전남도청 사무관리비 사용은 사실상 멈췄는데요. 특히 공교롭게도 매점 인터넷 쇼핑몰이 운영되지 않은 뒤 물품 구매가 뜸해졌습니다. 박정호 기자입니다. 전남도청 사무관리비 집행 구조입니다. 서무 담당자가 물품 내역이 담긴 견적서와 영수증, 그리고 물품 구매 사유를 담은 내용의 공문을 작성하면 팀장이 내용을 검토합니다. 이후 과장이 최종 결제를 하는 방식으로 사무관리비 집행은 서무 담당 공무원 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담당자가 수요 조사를 해서 그래서 각 팀에 또 의견도 받고 이렇게 해서 필요한 사항은 정리를 해서 팀장의 결제, 그다음에 국장 결제 이렇게 하는 거. 제대로 된 예산 관리 감독이 이루어졌다면 사무관리비를 이용한 사적 물품 구매는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서무 담당자들만의 문제로 넘겨서는 안 된다는 말이 도청 안팎에서 나옵니다. 일부 드러난 횡령 사건은 부서의 공용 물품을 매점 계정의 특정 인터넷 쇼핑몰로 구매하는 과정에서 사적 물품을 끼워 넣는 방식입니다. 사무실 슬리퍼와 여성용 모자, 카드 지갑, 그리고 무선 이어폰과 태블릿 PC, 스마트워치 골프 에디션과 고가의 가정용 청소기, 남성용 여름 바지와 샤워용품, 양념통, 건강보조식품까지 매점 인터넷 쇼핑몰 구매 내역에 포함된 물품들인데 어떤 부서에서 어떤 예산으로 누가 구매했는지, 사무관리비가 아닌 개인적으로 구매했다는 물품은 몇 개나 되는지 전남도청은 아직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감사를 진행 중인 사항이기 때문에 다른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매점에 없는 사무용품을 구매하는 정당한 창구였다는 특정 인터넷 쇼핑몰. 사무관리비 문제가 불거지자 해당 인터넷 쇼핑몰을 통한 물품 구입은 중단됐습니다. 그렇다면 인터넷으로만 살 수 있는 물품은 회계부서 공동인증서를 통해 구매하는 방법밖에 없는데 여전히 올해 사용 건수는 0건입니다. 이제 아직은 없고요. 그리고 계속 지금 언론에 나오니까 실과에서 물품 구매 자체를 별로 하고 싶은 생각이 없을 거 아닙니까? 시민단체의 경찰 수사 개시 촉구 기자회견을 막으려 했던 전남도청. 사무관리비 등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 공개를 꺼리는 등 이제 전남도청 내 각 부서 입단 속에도 나서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종호입니다. 전남도청 사무관리비 집행 문제와 관련해 전라남도가 직접 구매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전라남도는 현재 공무원노조가 운영하는 매점에서 이루어지는 인터넷 쇼핑몰 구매 대행을 대신해 회계과 공인인증서를 확대 발급하는 등 부서별 직접 구매로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전라남도는 당초 5년치 사무관리비 운영 실태를 점검할 예정이었지만 확인할 자료가 방대하다며 2개 감사반을 투입해 최근 3년간 자료만 감사하기로 하는 등 조사 범위를 축소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전라남도가 호남 고속철 2단계 공사 신속 추진을 위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전라남도는 관계기관 회의를 열어 토지 보상 등 공사 추진 사항을 점검하고 도로 국공유지 점용 허가, 공사 차량 통행에 따른 주민 불편 사항을 신속하게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호남 고속철도 2단계는 총 77.8km 구간으로 지난 2019년 6월 광주 송정부터 나주 고막원 26.4km의 기존선 고속화를 완료했으며 나주 고막원부터 목포 임성까지 44.1km 구간은 7개 공구로 2020년 말부터 시작해 올해 본격적인 공사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전두환의 손자 전우원 씨가 오늘 새벽 광주에 왔습니다. 오자마자 허리를 90도로 숙여 여러 차례 사과했는데요. 내일 본격적인 사죄 행보에 나설 예정입니다. 김초롱 기자입니다.
경찰 조사가 끝나고 곧바로 밤길을 달려 광주로 내려온 전우원 씨. 광주 땅을 밟자마자 여러 차례 90도로 허리를 숙여 사죄의 인사를 했습니다. 이렇게 늦게 오게 되어서 정말 진심으로 사죄드립니다. 상처받으신 모든 분들께 그분들의 억울한 마음을 최대한 풀어드리고 싶습니다. 전 씨는 내일 5.18 묘지 참배에 앞서 호텔에서 5.18 역사를 공부하고 마음을 가다듬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잠시 호텔에서 나온 전 씨는 취재진을 만나 할아버지 전두환과의 일화를 밝혔습니다. 어릴 때 궁금한 마음에 관련된 이야기나 주제를 언급을 하면 대화 주제를 바꾸시거나 말을 피하시거나 침묵을 하시거나. 전두환이 5.18을 어떻게 보고 있었는지도 명확히 했습니다. 민주화 운동이 아니라 폭동이고 북한분들의 개입이 있었고 사람들 말 믿지 마라 그런 식으로. 하지만 5.18 민주화 운동의 역사적 의미를 깨닫게 됐고 자신을 받아준 광주에 다시 한번 감사했습니다. 정말 어떻게 보면은 저희 가족들 사람들 꼴도 보기 싫으신 분들 그런 와중에도 이제 저를 보러 오주시겠다고 하시는 분, 제가 찾아가도 된다고 해주시는 분이 그냥 있다는 것만으로도 5.18 단체는 전 씨의 사죄 행보를 돕겠다는 입장입니다. 증언 혹은 양심선을 행동으로 옮겼다라고는 참 이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유족과 피해자들 단체 대표들은 전우원 씨가 온 부분을 우선 따뜻하게 맞이할 거고요. 5.18 43주년을 앞두고 전두환 손자의 참배에 대해 광주 시민들이 어떤 반응을 내놓을지 5.18 진상규명에는 어떤 변화가 생길지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초롱입니다. 한평에서 광주 군공항 유치를 위한 단체가 잇따라 결성된 가운데 군공항 이전 반대 대책위도 구성됐습니다. 광주 전투비행장 한평 이전 결사 반대 범군민대책위원회는 한평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군공항 유치의 허상을 주민들에게 알리는 활동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반대 대책위는 군공항 한평 이전 찬반 토론회와 공청회 등을 개최해 한평군이 향후 진행할 예정인 주민 여론조사에서 반대 의견을 결집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전국 학교 비정규직 노조가 내일 총파업에 돌입함에 따라 전남에서도 급식과 돌봄 등에서 일부 차질이 예상됩니다. 전남은 1,100여 명이 이번 파업에 동참할 예정인데 190여 개 학교에서 대체 급식 등이 이루어지고 60여 개 초등 돌봄 교실도 운영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김영록 전남지사와 서동욱 전남도의회 의장의 재산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개한 공직자 재산 현황 자료를 보면 김영록 지사는 지난해보다 8억 원이 증가한 26억 원을 신고했고 서동욱 의장은 3억 6천만 원을 신고했습니다. 반면 김대중 전남교육감은 지난해 9월 마이너스 6,800만 원에서 마이너스 5억 6천만 원을 신고하는 등 채무가 증가했습니다. 전남시장 군수 가운데는 명현관 해남 군수가 81억 원을 신고해 가장 많았습니다. 완도군이 올해를 해양치유관광 원년으로 선포하고 관광객 1,000만 명 시대를 선언했습니다. 오는 5월 해양치유센터 개관을 계기로 대한민국의 건강한 삶을 선도하는 지역으로 거듭난다는 계획입니다. 신광하 기자입니다. 최근 5년간 완도군을 찾는 관광객은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2020년 코로나19 발생 첫 해를 제외하고는 연평균 10% 증가율을 기록해 지난해에는 560만 명을 넘었습니다. 이 가운데 10%인 56만 명가량은 신지와 약산, 청산도 해양치유 체험객들로 나타났습니다. 푸른 바다와 맑은 공기, 해산물 위주의 음식이 국내는 물론 외국인 관광객들에게도 깊은 인상을 심어주고 있습니다. 음식에 대해 관심이 많아서 저는 전복 먹고 싶어요. 너무 신선한 해산물이라서. 완도군은 올해를 해양치유산업 원년으로 삼고 1,000만 관광객 유치를 목표로 선포식을 가졌습니다. 선포식에는 국내 여행사와 유관기관 관계자, 2030 MZ세대 체험단 등 200여 명이 참가해
해양치유 관광에 관심을 보였습니다. 네, 코로나로 3년 동안 너무 힘들었었는데 치유에 관련된 포인트로 상품이 만들어진다면 고객들이나 손님들도 상당히 좋아하실 거라고 봅니다. 그런 부분. 청산도 슬로축제와 장보고 수산물축제, 전남 도민체전, 장애인체전, 정원박람회가 이어지는 4월과 5월은 해양치유산업 집중 홍보기간입니다. 이 기간 동안에 해양치유와 관광이 연계되는 그런 홍보를 통해서 천만 관광의 시대를 열어가겠다는 그런 의지가 담겨 있다고 하겠습니다. 팬데믹에서 엔데믹으로 전환되는 시기를 맞아 본격화되는 완도의 해양치유 산업이 섬 관광과 관련 산업 활성화의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신광하입니다. 코로나19 여파로 그동안 비대면으로 함께했던 영암 왕인문화축제가 4년 만에 대면 행사로 열렸습니다. 올해는 왕인 박사는 물론 왕인이 전달했던 내용을 주제로 한 풍성한 프로그램이 마련됐습니다. 최다운 앵커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4년 만에 대면으로 열리는 영암 왕인 문화축제. 축제장 곳곳에 봄꽃이 아름다운 꽃망울을 터뜨렸습니다. 왕인 문화축제가 개최된 걸 반겨주듯이 산책로에도 벚꽃이 한가득 피어 있습니다. 올해 왕인 문화축제는 내용과 장소가 과거 축제와 비교했을 때 크게 달라졌습니다. 프로그램 주제도 바뀌었습니다. 내용에 있어서는 왕인 인물 중심이었다라고 하면은 이제는 활자, 문자를 중심으로 해서 왕이 전달했던 내용에 대해서 더 충실하려고 생각을 했고요. 일본 전통 양식의 건축물도 축제장에 새로 지어졌습니다. 일본 간자키시 왕인 박사 현창공원에 있는 왕인문이 그대로 재현된 겁니다. 북카페 왕인의 숲과 도기빗기 체험 등 50여 개 체험 프로그램이 마련돼 가족 단위 관광객들을 맞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아이들과 가족이 함께 할 수 있는 북카페 왕인의 숲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왕이 전달했던 천자문과 책을 가깝게 할 수 있는, 그리고 야외에서 즐길 수 있는 그런 공간이고요. 왕인 문화축제는 문화체육관광부 지정 문화관광축제로 왕인 박사의 학문과 업적을 기리고 계승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백제시대 학자인 왕인은 당시 일본의 한자와 유학을 전파하며 지금도 일본에선 학문의 신으로 추앙받고 있습니다. 네, 올해 테마 퍼레이드는 어떤 점이 바뀌었을까요? 네, 지난해까지는 1600년 전에 왕인 박사가 천자문과 논언을 들고 일본으로 건너가는 장면을 연출을 했다라고 하면은 이제는 K컬처의 시작, 상생의 빛이라고 해서 일본에서 다시 영암으로 돌아와서 2023 영암 왕인 문화축제는 다음 달 2일까지 계속됩니다. MBC 뉴스 최다운입니다. 전남 농협 조합장 한마음 대회가 남학 스카이 웨딩 컨벤션에서 열렸습니다. 전남 농협은 관내 144개 농축협 조합장들이 상견례하는 시간을 갖고 농협의 미래 비전을 제시하는 결의문을 채택했으며 조합원 권익 증대와 살고 싶은 농업 농촌을 만들기 위한 전남 농협의 새로운 출발을 다짐했습니다. 영암경찰서는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한 혐의로 50대 남성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 남성은 오늘 새벽 1시 20분쯤 혈중 알코올 농도 0.124%의 만취 상태로 목포 자유시장에서 영암 나불도까지 9.7km를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남성은 나불도 인근 풀숲에 숨어 있다가 음주운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검거됐습니다. 무안국제공항으로 입국하는 베트남과 필리핀, 인도네시아 등 3개국의 무사증 제도가 시행된 가운데 첫 해외 관광객들이 입국했습니다. 이번 나트랑 무안국제공항 전세기로 입국한 50여 명은 보성 녹차밭과 영암 왕인박사 유적지 등 전남의 주요 관광지를 둘러볼 예정이며 연말까지 베트남 관광객 10,000여 명이 전남을 찾을 예정입니다. 민주당 윤재갑 해양수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윤석열 정부의 굴욕 외교를 규탄하며 삭발했습니다. 윤재갑 의원 등 국회 농해수위 의원들은 국회에서 열린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 반대와 대일 굴욕 외교 규탄 대회에서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출로 국민의 생명은 위협당하고 대한민국의 수산업은 괴멸할 것이라며 원전 오염수 투기 계획을 철회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국회에서 통과된 양국관리법 개정안에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농촌과 농민을 내팽개치는 무책임한 행태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민주당 전남도당은 쌀은 우리 농업의 핵심 품목이고 농촌을 지켜온 근간이라며 농민들의 절박한 요구에도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강력한 농민 저항 운동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